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앙입니다. 코앙,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소소하지만 구독자 1000명 감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 1000명 달성 1등 공신, 이 포켓3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케이스가 이거 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최선이에요? 하는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케이스가 깊지도 않아서 옆에서 보면 오히려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방에서 제품을 빼면 진짜 열에 8번 이상은 이렇게 렌즈가 돌아가 저를 보며 빼꼼 인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켓2 때도 정말 만족하며 사용했던 이 케이스, 이 포켓2 케이스거든요. 스코티 메이크 스토퍼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이번 3온 케이스도 출시를 했길래 바로 구매를 했지만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함께 비교해볼 저렴한 케이스들도 알리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모든 케이스들 다 조금씩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완벽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비싸더라도 이 케이스가 정말 좋다라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 이 알리 제품들을 구매했던 건데 생각보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리발 제품은 솔직히 상판 말고 하판은 생각보다 잘 만들어서 좀 놀랐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써니라이프에서 출시한 3가지 유형의 케이스와 페페일이라는 곳에서 만든 케이스입니다. 옆에 잠금 장치를 풀어주고 모양에 맞게 끼워 넣으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포켓3에 닿는 부위에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의 펠트 안감 처리가 앞뒤로 아주 조금씩만 처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연결 부위가 다른 제품들은 부드럽게 돌아가는 반면 이 제품은 굉장히 뻑뻑해요. 체결도 뻑뻑하게 들어가지만 불편함은 없고요.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는 슥슥슥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기분이 참 그렇네요. 제품을 다 넣고 뒷커버를 덮은 다음 잠금 장치를 하면 끝입니다. 우선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해요. 조이스틱과 촬영 버튼의 간섭도 없고요. 스피커와 마이크 간섭도 없고요. 이렇게 다른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콜드슈 마운트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만 봤을 때 군더더기 없지만 옆으로 돌려보면 위아래로 튀어나와 있는 이 구조물이 좀 거슬리긴 합니다. 다만 손으로 잡았을 때 손가락이 딱 들어가서 오히려 편안한 느낌도 있는데요. 이걸 접을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것보다 써니라이프 뚜껑이랑 호환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는 보호용이라기보다는 거치대에 매달아두고 사용하는 용도로 쓴다면 딱 좋아 보이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다음으로 비슷한 느낌의 써니라이프 제품을 보겠습니다. 햇테일과 비교하면 앞에는 펠트가 전혀 없고 뒷면에는 널찍하게 패드가 붙어 있어서 후면은 좀 보호를 해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양옆에는 마찬가지로 플라스틱과 바로 맞닿는 구조입니다. 이 제품은 보호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부드럽게 장착이 가능했어요. 윗부분이 뚫려 있는 구조라 조이스틱 조작도 불편함이 없었고요. 전원 버튼도 쉽게 누를 수 있었습니다. 후면을 보면 마운트에 결합할 이 연결 부위가 있는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도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하단을 보면 좀 전과 다르게 아래가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4분의 1인치 홀도 있어서 삼각대를 바로 체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접힌 부분을 세우면 고프로 연결부에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충전입니다. 하단이 막혀있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케이스를 빼줘야 하는데요. 이 체결하고 탈착하는 게 생각보다 편리하고 부드러워서 그나마 좋았지만 충전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확장할 수 있는 이 마운트도 별도로 없고요. 하지만 평소 가볍게 들고 다니고 이 거치도 자주 하면서 충전이 큰 문제가 아닌 사람들은 꽤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다음 제품도 써니라이프 케이스입니다. 이건 일반 핸들을 결합한 상태로 체결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는 플라스틱 그대로고요. 뒤에는 위아래에 포인트로 펠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간섭 없이 부드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스피커나 마이크에 간섭은 없습니다. 이 조이스틱과 버튼 누르는 것도 문제는 없지만 조금씩의 간섭은 있었습니다. 후면을 보면 고프로에 체결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있고 폈다 접었다 할 수 있어요. 왼쪽 하단에는 콜드슈 마운트가 1개, 그리고 하단은 뚫려있는 구조라 삼각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3개 제품 모두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나요? 저 이거 보고 이러면 굳이 비싸게 케이스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진짜 아쉽게도 이 짐벌 보호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거 이거 하나 있길래 지금 씌우고 있는 거 이거 하나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선 제가 조금 힘줘서 구부리면 그냥 휘어질 것 같을 정도로 강도가 약하고요. 그냥 뭐랄까 좀 그냥 허접
허접해요. 이 안쪽 역시 아무 보호제도 안 붙어 있고요. 여기 연결 부위도 좀 뻑뻑한데 이렇게 여러 번 해주니까 좀 부드러워지긴 했습니다. 장착은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딱 대면 정확하게 들어맞고요. 뻑뻑하지 않고 유격이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그대로 닫아주면 일단 보기에는 보호를 잘 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흔들거나 손으로 움직여보면 이 유격 때문에 짐벌이 케이스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아니 이거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만들면 안 되나? 한두 푼 하는 제품도 아니고 오히려 퀄리티가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구매할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진짜 이 케이스를 조금만 더 키워서 그 공간만큼 펠트만 부착되어 있었어도 진짜 만족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열 때마다 달가락거리는 소리도 그렇고 이 힘을 세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짐벌에 닿아서 움직여질 때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여기 이 디스플레이 보호 케이스를 잡고 여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 계속 이 짐벌이 계속 간섭이 생겨요. 짐벌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잡고 이 반대로 여는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살짝 열면은 정말 간섭 없이 이렇게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가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만으로도. 자, 이번에는 스쿠티 메이크 스토프에서 만든 이 짐벌 케이스들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이트에서는 총 4개의 케이스를 판매하는데요. 이 포켓3 미니 케이스와 슬림 케이스, 그리고 프로 케이스, 배터리 확장 프로 케이스입니다. 미니 케이스는 핸들 없이 장착할 수 있고요. 슬림 케이스는 일반 핸들 부착 상태에서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 케이스는 일반 핸들을 위한 케이스 하나, 배터리 핸들을 꼈을 때를 위한 케이스 하나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 미니 케이스와 일반 핸들 프로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확실히 알리 제품이랑 비교하면 엄청 튼튼해 보이거든요. 일단 이 케이스들은 3D 프린터기로 만든 제품이라 마감 상태는 엄청 안 좋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옷에 올이 나간 것처럼 스크래치 같은 흠집들이 군데군데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안쪽에는 양옆과 뒤쪽에 펠트가 다 덧대어져 있어서 불안한 느낌은 없었는데 이게 다 수작업인 건지 여기 보시면 엄청 엉성하게 삐뚤삐뚤 붙어 있죠.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케이스 2개를 구매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미니 케이스는 일반 핸들을 부착하지 않고 그냥 작게 동네 마실 나갈 때 이 케이스에 씌우고 다니면 되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던 건데 사이즈도 굉장히 작습니다. 제 손이 작은데 거의 제 손바닥만 하죠. 근데 이 미니 케이스가 정말 작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착하고 나면 충전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도 구매를 해봤어요. 가볍게 나갈 때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케이스를 씌워보면 뻑뻑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마이크 부분 다 뚫려 있고요. 조이스틱 간섭 안 되고 SD카드 스트랩 부분 다 뚫려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상판 케이스 역시 펠트 처리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광각 렌즈를 부착해서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홈이 있는데 여기 맞춰서 슬라이딩하면 착 하고 결합이 돼요. 하단 양쪽에 4분의 1인치 홀이 2개 있고 하단에도 1개 있어서 삼각대를 장착하고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오, 대박인데? 엄청 작은데 튼튼해 보여 하고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 결국에 가방에 두면 또 막 부닥치면서 렌즈가 돌아가 있고 막 그런 게 눈에 훤해요. 물론 이 제품이 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용서할 수 없는 건 뚜껑 여는 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힘을 줘야 하는데 잘 안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힘이 더 들어가면 이렇게 짐벌을 상당히 괴롭힙니다. 게다가 아래에서 잡아주는 구조물도 없어요. 없다 보니 이렇게 제품이 튀어나와 버려요. 와, 이런 제품을 판매한다고? 솔직히 좀 분노가 생겼습니다. 써보다 알았는데 뚜껑은 위에를 잡고 잡아당기는 방식이더라고요. 다만 손가락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빼면서 짐벌을 건드릴 수 있으니 이 케이스만 잘 잡고 잡아당기면 쉽게 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밑에 고정이 안 돼서 케이스 밖으로 제품이 나오긴 하네요. 반면 이 프로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단점은 무겁고 엄청 커진다는 건데 하나 딱 마음에 드는 건 없네요. 이 펠트 보충제가 3면과 바닥면에 잘 붙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 아래 공간, 여기 3면에는 어느 정도까지만 붙어 있고 끝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그 포켓3를 넣고 아래를 조여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스피커 부분은 다 뚫려 있긴 한데 너무 두꺼워서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것도 같고,
이 디스플레이도 간섭 없이 잘 돌아갑니다. 뚫려 있어야 할 곳 모두 다 잘 뚫려 있고요. 이 케이스는 콜드슈가 양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4분의 1인치 홀도 2개가 더 있고 뒷면에도 3개의 홀이 더 있습니다. 확장용으로는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콜드슈에 마이크 클립을 그대로 넣어서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와, 이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대망의 짐벌 케이스는 어떨까요? 우선 장착은 꽤 쉬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착 뺄 때는 여기 양쪽을 눌러주면 들리고요. 그 상태로 올리는 건데 이것도 좀 힘을 줘야 되긴 해요. 이거 처음 구매하면 뚜껑 뺄 때 촥촥 이런 소리 때문에 뭐야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케이스 양옆이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크고요. 닿지 않는다는 거죠. 디스플레이에 맞닿는 부위도 이렇게 펠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뚜껑 양옆은 그냥 플라스틱인데 아까 봤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양옆에는 닿지 않고요. 척척거리는 소리는 뚜껑 양 끝에 플라스틱이 본체 뚜껑 플라스틱이랑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 문제는 없더라고요. 처음에 뚜껑 열 때 좀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적응되니 편하게 빼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잘못 빼면 이렇게 짐벌을 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석을 뚜껑 안에 붙일 수 있는데 손가락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렌즈를 만지게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요. 마이크를 상단부에 거치하면 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이 차량용 흡착식 거치대에 달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이즈도 커지고 엄청 뚱뚱해집니다. 하지만 포켓2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눕혔을 때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짐벌이 땅에 닿지 않았고요. 가로로 했을 때는 정말 미세한 차이로 공중에 떠 있는데 빨리 돌리면 짐벌이 닿기도 합니다. 그럼 이 케이스로 어떤 식으로 촬영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왼쪽 하슈 마운트에 조명을 붙였고요. 그 위에는 셀카 모드를 위한 조명을 또 위에 결합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스마트폰을 거치했습니다. 하단에는 삼각대를 붙였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면 너무 무겁고 크지만 경우에 따라서 전문적인 촬영이 필요할 때 쉽게 부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 디스플레이를 확인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는 조명도 켜고 경우에 따라 마이크를 장착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켜볼게 이거. 가격은 미니는 $34, 프로는 $48였고요. 두 개 같이 주문했는데 배송비가 한 약 $22인가 나오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배송은 2주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자면 알리 제품은 지금 제가 씌우고 있는 조합 써니라이프 케이스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정말 작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막 철거덕철거덕 거리는 소리는 들리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조금 편리하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나 이렇게 기록을 담을 수 있는 용도라면 저는 그 정도라면 일단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거는 보세요.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그냥 이러고 다니면 돼요.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다시 빼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빠르게. 근데 이게 단점이 이게 켜져 버렸네요. 왜 켜졌지? 이렇게 닫혀진 상태에서 켜져가지고 여기 막 액정에 짐벌 한계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간섭 생긴다 이런 문구도 뜨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코티 제품은 이 정도 뭐 탱크 같은 크기가 되더라도 난 괜찮다. 확장도 많이 필요하다.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거 프로 케이스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 두 개를 자주 사용할 거는 같습니다. 제가 필요한 용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여기 있는 케이스들 다 어떻게든 활용해 봐야겠죠. 항상 리뷰를 할 때 짧고 요점만 전달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긴 시간 봐주신 점 정말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앙.